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1. 특징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안과, 이비인후과를 다녔음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 3. 한의원에서 한약을 6개월 이상 먹었음에도 증상을 보이는 경우. 4. 심리센터를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경우. 5.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특징상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소들을 체크해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특징상을 유발하는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틱의 원인을 알면 해결 방안이 보일 겁니다. 답을 알고 역추적하는 것이죠. 그럼 틱의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전적, 두 번째, 환경적, 세 번째, 두뇌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죠. 하나씩 접근해 볼까요? 첫 번째, 유전적입니다. 가족 중 특징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불안도가 높거나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 경우 증상에 더욱 취약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양육 환경을 잘 설정해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기질적 요소가 적게 작용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기질보다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아빠가 10살까지 특징상을 보였다면 우리 아이도 기본 10살까지는 증상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값입니다. 물론 시대 상황과 솔루션이 많아진 지금 10살까지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자, 두 번째, 환경적입니다. 불안을 느낄 만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 통제형 육아를 해서 엄마나 아빠를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등 아이가 불안을 느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노출, 이게 특징상에 너무 취약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 시스템을 마비시키니 충동 조절에 취약해지고 안구 건조 등 눈의 감각적 면역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미디어 노출 시 활동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두뇌 자극이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죠. 한참 자극받고 열심히 신경 연결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각 중추와 쾌락 중추만 자극시키니 그 영역만 과활성화되는 편향적인 두뇌 발달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뇌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평소 식습관도 밥보다 간식 위주의 식단으로 과도한 당 섭취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간식들의 노출이 많아지면 뇌를 흥분시키고 뇌의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켜 우리 특징상을 더욱 유발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게 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꼭 뒤에 성분 표시 중에 당 수치 하나만이라도 체크해서 당 수치가 낮은 음식을 사주세요. 하루 기준 50g이고요. 권고하는 양은 25g이니 0g에 가까운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건 면역 불균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중이염, 아토피 등 면역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면 특징상에 쉽게 노출될 겁니다. 판다스라고 하는 자가 면역 증상으로 특징상이 발병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즉각적인 염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되는 식습관 환경 개선이 중요한데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으면 다시 염증 반응이 가속화되고 증상 심화가 반복하게 되니 꼭 식습관과 면역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자, 세 번째, 두뇌 기능입니다. 뇌의 기능적 발달을 체크해야 하는데 두뇌 발달 과정상 어릴 때일수록 미성숙한 두뇌 기능을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만큼 조절하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특징상을 보이다가 고학년이 되면 조절하는 힘이 발달하면서 증상이 조절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한 두뇌 기능을 간접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술을 마시면 이 세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기억력, 밸런스 기능, 눈의 운동성 이 세 가지입니다. 술 취하면 눈 풀리고 기억력 안 좋아지고 걸음걸이 이상해지고 많이 보셨죠? 만약 우리 아이의
위의 세 가지 기능이 취약하다면 유전적, 환경적 불안 요소도 있겠지만 반드시 기능적인 안정성 확보를 같이 해줘야 특징상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상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를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셨을까요? 그럼 해당 원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솔루션은 2편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드릴 테니 확인해보시고 2편에서 솔루션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오늘의 내용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틱의 원인을 알면 해결 방안이 보일 겁니다. 정답을 알고 역추적해보자. 첫 번째, 유전적. 가족 중 특징상을 보였던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기질일수록 증상에 취약하다. 예민한 기질일수록 환경과 두뇌의 발달에 신경 써야 한다. 두 번째, 환경적. 불안을 느낄 만한 환경이 아닌지 체크해보자. 통제형 양육이나 교육관계 등이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과노출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 조절력을 저하하고 활동성을 저하시켜서 뇌의 발달 자체를 느리게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시각 추구나 안구 건조 등의 아주 불균형한 발달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영양 불균형. 과도한 당 섭취는 우리 뇌를 과흥분시킨다라고 했었고 당 수치가 적은 음식으로 구매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면역 불균형, 비염, 중이염, 아토피, 천식, 결막염 이런 게 있다면 틱에 더욱 취약하다라는 거.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고 자가 면역 질환인 판다스로 인해 틱 발병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뇌 기능인데요. 두뇌 기능이 취약할 경우 아래 세 가지 기능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된다. 첫 번째, 기억력. 두 번째, 밸런스. 세 번째, 눈의 운동성이 저하된다라는 점. 자, 이렇게 오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인을 알면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징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균형연구소 이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